갈까요? 네. 자, 239번부터 330까지 숙제 질문 불러봐봐요. 280번이요. 그리고요. 진이 끝? 오케이. 승호는? 없어? 우건이는? 없고? 현수는? 없고? 네. 그래요. 자, 280번 하나 하면 되네, 그럼. 가자. 두 조건에 대하여, 자, 뭐요? not Q이면 not P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맞죠? not Q이면 P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 뭐야? 뭐 빼기 뭐다? 발레는? 우거나? 가정 빼기 결론. 그래서 뭐야? Q의 여집합에서 P를 제외하면 됩니다. 맞나요? 이 상태로 찾아도 좋아요. 근데 더 간단하게 가면은 편하다. 그치? 어떻게 할까? 차집합을 교집합의 뒤에 놈 여집합으로 갈까요? 뭐가 보여요? 드모르간의 법칙이 보인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간단하지 않을까? 그냥 내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Q와 P의 합집합을 보기 위해서 수직선을 봅시다. 뭐예요? P는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혹은 6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Q는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끊어져요. Q는. 그리고 그 합집합의 여집합이다. 그치? 그럼 지금 합집합에 뭐? 요만큼은 다 포함하고 있잖아. 여집합엔 있다 없다? 없다. 그 여기도 일단 요 P를 합집합하다 보면 여기도 다 가지고 있잖아. 여집합에는 이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집합이 일단 발생을 하려면 여기서 끊어야 돼. 맞지? 그리고 나서 여집합은 여기가 될 거야. 얘가 바로 발레 아니겠냐? 됐지? 됐지? 등호 여부도 바꿔서. 맞니? 근데 그 부분에 뭐밖에 없대? 5밖에 없대. 그 말은 더 이상 양의 정수는 있다 없다? 없다. 자, 간다. 여기에 뭐가 있다? 반드시 5를 가진다. 그럼 4는 더 왼쪽으로 넘어가 있다. 그냥 A가 지금 어디에 있다? 4와 5 사이에 있습니다. 까지 명확하다. 그치?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발레는 A를 포함하지 않는 등호가 없는 부등호로 만들어지는 여기가 발레다. 그치? 6도 마찬가지. 맞니? 그러면 A의 정확한 위치로 갑니다. 4와 5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건 명확해. A가 5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발레는 동그라미인데 그게 5까지 가면 5를 포함하지 못하게 되니까. 근데 4는 돼야 안 돼요? 되죠. 왜? A를 4까지 당겼을 때 발레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4를 포함하지 않거든. 알았음? 그래서 A의 범위는 뭐다?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대현이 답은 몇 번? 5번. 뭐 일단 4, 5 사이에 있다 해서 5번으로 끝나긴 하네. 근데 학교 시험이라면 분명히 너희들한테 이거 가지고 장난쳐놨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래서 등호 여부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아이고 빨리 왔다. 10분 늦는다며 이 자식아. 잠깐만. 이제 출장. 딱 15분. 숙제는 다 됐나? 숙제를 혼자 덜 해왔고 혼자 지각했고 참된 학생이구나 이 자식아. 왜 또 어쩔 수 없어? 아 그놈은 어쩔 수 없어. 뭐가 어쩔 수 없어 맨날. 어? 바빠봐야 학생이 바빠봐야 뭐 얼마나 바쁘다고. 아 지랄? 뭘 열심히 했는데 덜 했는데 할 만큼 했어. 네 마음대로 하자. 닥쳐. 자 보자 어디까지 했지? 필충할 차례지. 자 얘들아 지금 문제 풀어봐요.
이거 풀었니 안 풀었니? 334번. 334번 풀어볼래요, 지금? 쉽죠? 자, 요 문제, 이런 문제. 너희들 생각보다 실수 진짜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일단 필충을 따지는 방법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꾸 충분 조건이라는 사실에만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잘 해놓고 아닌, 아닌, 저걸 보고 거꾸로 만족하는 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엉뚱한 보기를 갑자기 고른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생각보다 이 문제를 많이 틀려요. 자, 일단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뭐야? P가 Q한테 뭐 한대요? 충분 조건이니까 총을 쏘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총을 맞지는 못한. 그러니까 이 아닌 것은 틀린 것을 고르시오를 말하는 게 아닌데, 그치? 그냥 필요 조건이 아닌이라는 이 말인데 거꾸로 완전히 뒤집어진 놈을 갑자기 참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다고. 아닙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요걸 만족하세요.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항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거는 맞지만 반대로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 걸 찾아주세요라는 얘기다. 맞지? 자, 항상 그리고 나는 진리집합으로 따져보라 그랬어. 그거를 학생들이 사실 실수를 많이 해요. 익숙하지 않거든, 아직까지. 자꾸 논리적으로 따지러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5번 갑니다. AB, 각 AB가 같아요. 어때요? AB가 무조건 같은 삼각형들만 있을 거야. 그치? 맞지? 어떤 거?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어쨌든 AB 각이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만 있겠다. 그치? 물론 그 중에는 정삼각형도 있을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여기는 어떤 삼각형? 이런 것도 있죠. 맞죠? A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있겠지. 맞지? 근데 뭐도 있을까? BC가 같은 것도 있겠지. 그 다음에 AC가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럼 포함관계 어때? 우리가 원하는 그게 맞잖아. 왜 반대야? 저렇게 된다고요. 아, 잘했어요. 답 5번을 했나요? 근데 왜 반대? 이해할 수 없는 단. 자, 아무튼 됐죠?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들을 보면은 여기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곱하면 0 이런 거 막 있는데 이런 거. 자, 336번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자, 딱히 우리가 설명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치? 자, 현수 답 몇 번 나왔어요? 4번 안 나온 사람 손? 창원이는 몇 번 나왔어? 2번? 한번 풀어볼게. 자, 갑니다.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맞아요. 즉, 요거는 맞습니다. 근데 충분 조건이 아닌 화살표를 보내지는 못하는 포함 관계로 따져보면 뭐야? 요 관계가 성립하는. 맞죠? 자, 그러면 2번과 4번만 풀어볼게요.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 P는 X는 1보다 크대요. 수직선상으로 나타날까요? 1보다 크니까 요렇게 될 거야. 맞지? 자, Q는요. 노란색으로 같이 덮어서 그릴게요. 마이너스 1보다 크대요. 뭐예요? 요렇게 됩니다. 맞나요? 자, 누가 관계가 큽니까? Q가 더 큽니다. 맞죠? 우리가 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잖아요.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요게 틀렸잖아. 됐죠? 네, 너 수직선 안 그렸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지? 그러면 저는 실수합니다. 수직선 제발 부탁하니까 그리세요. 당신들의 머리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리랄? 됐죠? 자, 갑니다. 다음. 그럼 4번이 맞겠지? 자, 4번. 얘가 성립합니다. 라는 게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렇지. 자, 그냥 더한 다음에 절대값, 크기를 만든 거랑 크기끼리 더했는데 같다라는 거는 그냥 더할 때 부호가 살아있을 때 더할 때 서로 상쇄되지 않는다. 즉, x, y는 뭐하다? 부호가 똑같거나 한 놈이 0입니다. 라는 얘기다. 그치? 맞죠? 그래서 0인 것도 있지만 제외할게. 오히려 걔네 때문에 헷갈려서
양수일 때 양수거나 아니면 음수일 때 음수거나. 됐나요? 됐나요? 다음. 얘는 뭐예요? 어? 부호가 똑같다는 얘기다. 그죠? 네. 그럼 이것만 보면 필중 같지만 아까 내가 제외하자 했던 거 뭐? 0들도 있단 말이야. y는 뭐든 상관없고. y가 0인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럼 뭐야? 포함관계가. 이건 성립하지만 이게 성립하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딱 그거다. 그치? 됐죠? 그래서 4번이 답이지. 자꾸 한 번씩 실수한다고요. 필중.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서 난 이번에 실수했으니까 괜찮아. 다음번에 맞출 거야. 이런 생각 제발 부탁이 가지 마세요. 내가 왜 실수했어? 예를 들어서 수직선 안 그렸기 때문에 실수한다? 수직선을 그려야 돼요. 방법을 찾았다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내 머리를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실수라는 건 있잖아. 터무니없는 데서 갑자기 나와. 내가 전에 그 얘기 안 해줬어? 내 친구 얘기? 재수한 친구 얘기 해주지 않았어? 우리 반에 했지. 그치, 정환 씨. 맨날 3년 동안 전국에서 1% 안에 들면 뭐하니? 수능 당일날 수학을 밀렸어가지고 의대를 못 갔는데. 응? 걔가 밀렸을 줄 알았겠어? 아니란 말이야. 그 친구가 공부 못한 거 아니에요. 재수학원도 안 다니고 결국 서울대 의대 갔다고 했잖아. 공부 졸라 잘했던 친구였어요. 수학만큼은 나보다. 아무튼 알았죠? 그 친구도 실수를 했어. 결국. 매 수능을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전 과목에서 한 문제 두 문제 틀릴까 말까 하던 친구가 실수를 해서 감점이 됐다고.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안 하던 실수를 갑자기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한 번 했던 실수는 반복을 합니다. 사람이. 알았죠? 알았죠? 지각이 습관인 사람들 매일마다 습관이 되어 있는 거야. 나 내일 빨리 가야지라고 해놓고 늦게 가는 거야 또. 뭔 말 알? 조심하셔야 돼요. 정환 씨 알겠죠? 나무라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았잖아. 내가 이런 실수 한 해를 찾았잖아. 그럼 다행인 거지. 다음부터는 조심하면 되거든. 알았지? 그냥 내 머리를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본인의 머리를. 알았음? 생각보다 너희들은 너무 다양한 과목을 짧은 시간 안에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매사에 하나하나에 집중을 못 합니다. 나는, 응? 나는 너네랑 다르지. 나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수학에만 올인하잖아. 내가 한국사 공부하니? 내가 영어 공부하니? 안 한단 말이야. 나는 오로지 수학만 합니다. 근데도 실수하는 사람이야. 너희는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국어도 하고 사회도 하고 한국사도 하고 다 해요. 나보다 훨씬 많은 실수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안 하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지. 내가 실수를 할 때 지랄지랄 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인 거지. 실수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알았지? 자, 계속하자. 몇 번을 이번에는 풀어보냐면, 자, 3, 4, 4 하나 더 풀어봐요. 필축 찾기지. 네. 일단 기억 참. 내가 지금 실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하지 마세요. 음, 니은 필중 찾기니까. 니은 거짓. 디귿 참. 답은 4번이야? 4번 안 나눈 사람. 4번 다 나왔어? 자, 오케이. 좋아요. 여기서 그러면, 아닌데. 아무튼 4번 나오죠? 다들 맞게 찾은 거죠? 좋아요. 뭐 잘하네. 딱히 풀이는 안 할게요. 맞추는 것들은. 갑시다. 쭉.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벤다이어그램 문제. 뭐 이것도 너무 쉽고. 자, 요 문제 하나 풀어보시고요. 문제를 이제 골라줄게요. 한 방에 우르르 가자.
자, 5개입니다. 한번 풀어봐요. 노트보다 위잖아, 한 단계. 뭐, 폴드? 뭐, 그치. 플립이 좀 더 심한 것 같고, 열었다 닫았다를 더 많이 해서. 그거는 무조건 쓰려면 무조건 열어야 되니까. 근데 폴드는 바깥 화면으로도 폰을 쓸 수는 있거든. 열 때만 여니까. 그래서 폴드는 좀 덜한 것 같고, 플립은 진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어? 근데, 원래 그 플립 3도 그렇고, 3쯤부터, 2는 아니고, 3쯤부터 해외 유튜버들이 실험을 했어. 그 몇백만 번인가 몇십만 번을 접었다 폈다를 해야 힌지에 살짝 이상이 온다고 하더라고, 액정이. 근데 그거를 몇 번 정도로 해야 되냐면 하루에 100번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한다는 가정하에 12년 정도를 열었다 닫았다를 해야 그게 고장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 삼성 갤럭시 플립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계속 열고 닫았다 하니까 이제 좀 온도도 살짝 올라갔을 거고, 그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경주용 차도 타이어 예열시켜놓고 운전하듯이 차가운 상태에서 갑자기 여는 거랑 이미 좀 미지근한 또는 여름 같은 상황에서 열고 닫고 하는 거랑 아무래도 다르니까. 응? 그거는 모든 폰들이 다 그렇고. 오히려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플립이 힌지 부분이 아니라 액정만 얘기하면 튼튼하지. 유연한 액정이니까. 근데 일반 핸드폰은 딱 떨어지자마자 빠직하잖아. 바로 생각하자. 352번 갑니다. 전체 집합 이후에서의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고 할 때 성립하는 상황을 주면서 참거짓을 따져보세요. 뭐 하세요? P와 Q에 대한 포함 관계를 얘기를 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자, 가자. Q 합집합 P 빼기 Q의 여집합을 해보래. 이 상태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 상태에서 바로 한눈에 알아보긴 힘들다. 그죠? 그럼 뭐 하러 가자? 뭐 벤 다이어그램을 쓰든 뭘 하든 해서 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러 가자. 자, 일단 P 빼기 Q를 그린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식변형 안 하고. 자, 나는 일단 식변형을 확인을 할게요. P 빼기 Q, 빼기 Q를 뭐로 고치자?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고치고 여집합으로 가자. 맞니? 네, 그러면 드물어간 법칙 쓸까요? P의 여집합과 Q에 대하여 뭐 합시다? 합집합으로 갑시다. 어머, 그러면 바깥에도 합집합, 속에도 합집합. 뭐 하는데? 결합 법칙으로 괄호를 풀어버려도 되는데 어차피 합집합할 건데 Q를 두 번 합집합하나 한 번 합집합하나 다르다 똑같다? 말이 안 나오냐? 똑같다. 그래서 P의 여집합과 Q를 뭐한다? 합집합을 하자라는 얘기로 왔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그게 뭐가 된다? 전체 집합이 된다. 이게 뭔 말이야? 뭐라고 다시? P가 Q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거죠. 원래 포함한다가 같다도 포함을 하는 말이죠. 요 얘기다, 그치? 그래야 Q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P의 여집합이 몽땅 다 가질 수가 있거든. 이 얘기다, 그치? 맞나요? 예. 그래서 일단 P는 뭐다? 반드시 충분 조건이다. 근데 창원이가 말한 게 뭔지는 알 것 같아. 그러면 선생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충분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럼 답이 1번일 수도 있지 않아요?가 아니지. 왜? 그래서 앞에 문제를 잘 생각해봐.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이런 말도 있단 말이야.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라서 서로 같은 집합일 수도 있어요. 얘는 반드시 성립합니다지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한 적은 없잖아. 필요 조건은 아니다라고 한 적은 없잖아.
알았지? 그래서 이 말은 필충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알았지? 알았지? 그러면 반드시 같기만 해야 필충인 거고. 뭐? 아, 네. 알았죠? 무조건 같아. 응. 그렇지. 그런 거는 충분 조건. 근데 진부분 집합일 때는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정확한 거지. 알았죠? 오케이? 끝. 64번. 뭐야 하면 돼? P는 3, Q는 A제곱 마이너스 1, B. 그리고 R은 A와 AB.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P는 뭐합니다? Q한테 총을 빵 쏘세요. 맞죠? 포항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됐니? R은 P한테 총을 맞으세요. 그럼 뭐야? P가 R한테 포함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맞나요? 거꾸로 할까? 이 얘기입니다. 맞나요? 네. 즉 P는 3입니다. 3 하나 가지고 있어요. Q가 뭐 하세요? 3을 가져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R도 3을 가져주세요. 됐죠? 자, 그러면 누구를 먼저 하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뭐든 좋으니까 하나로 결정을 합시다. 일단 첫 번째, 얘를 먼저 갈까? 그래서 첫 번째, 뭐다? 1번. 아이, 시끄러워. A제곱 마이너스 1이 뭐인 경우? 3인 경우와 두 번째, 뭐인 경우? B가 3인 경우로 나누자. 그럼 요 안에서는 A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개로 나뉩니다. 맞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으로 한 번 더 분리를 할게요. A가 2일 때, A가 마이너스 2일 때. 되었니? 네, 가자. 그러면 이때 당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Q는 뭐가 나와요? 3과 B. 3과 B. 여기서 사실 얘기해야 되는 거 뭐? 절대로 3이 아니다. 그것도 낚일 수는 있다.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알았죠? 어쨌든 Q는 3을 포함한 것까지 포함했고 됐으니까. 그럼 뭐 하자 이제? R 보러 갈까? 알았죠? R은 뭐랑 뭐를 원소로 가져요? 2와 2B. 여기서 R은요. 마이너스 2와 그렇지. 마이너스 2B. 되었니? 근데 얘도 뭘 가져야 된다? 3을 가져야 된다. 그럼 이걸 만족한다면 B는 뭐예요? 2분의 3. 이걸 만족한다면 B는 뭐예요? 오케이, 좋아요. 다음, B가 3일 때도 가자. B가 3입니다. 그러면 Q는 뭐가 됐어요? 여전히 A제곱 마이너스 1에 3. 자, 여기서도 원래는 따져야 되는 거. A는 뭐는 아니다? 2와 마이너스 2는 절대로 될 수 없다. 왜? 3과 3을 원소로 갔습니다라는 표현 자체가 틀렸어요, 사실. 알았음? 그것도 가끔 낚일 수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고. R 가자. R은 뭐예요? A와 3A. 되었니? 자, 그럼 얘도 3을 가져야 된다. 맞죠? 그럼 여기서 가능한 A는 뭐뭐 있어요? 3이거나 또는 1이거나. 됐지? 그럼 총 몇 쌍? 4쌍 만들어졌네. 뭐? A가 2일 때 B가 2분의 3인 거. A가 마이너스 1일 때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 뭔 소리야? A가 3일 때 B가 3인 거. A가 1일 때 B가 3인 거. 되었니? 자, 여기까지 해서 A, B의 합의 최소값과 최대값. 최소값은 마이너스에서 나오겠네. 이거다, 그렇지. 답은 양수니까 나머지는 다.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7? 땡큐. 5번. 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자, 76번, 78번, 82번 갈 건데, 자, 76번은 한번 보자. 요거는 딱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 현수, 답 몇 번 나왔어요? 못 풀었어요.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 갈게요. 내 예상을 벗어났어요. 자, 왜 못 풀었을까? 자, 네가 이상한 거 아니고? 자, 가자. P와 Q, 그리고 R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갑니다. 이건 뭐예요? Q가 P한테 총을 쏘세요. 즉, Q가 P한테 포함되세요. 맞나요? 두 번째 갑니다. 뭐예요? R은 P한테 총을 맞으세요. 그러니까 P가 R을 P가 R한테 포함되세요. 맞나요? 왜 거꾸로 그러니까 헷갈리냐? 됐냐? 네. 자, 끝! 그럼 뭐야? Q가 P 안에 포함되고 P는 R한테 포함되도록 순서대로 뿅뿅뿅. 맞니? 일선 그리자. 제일 작은 P부터 그릴게요. 미쳤나봐. Q부터 그릴게요. 네. 자, Q 가자. 뭐예요? A보다
크거나 같아 염, 휴. 그거를 덮는 P는 어때?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덮어야 되지. 그럼 5가 반드시 여기 있어야겠네. 그래야 덮어버리지. 맞지? 얘가 덮을 수는 없잖아. 그 다음 얼. 너희들이 좋아하는 얼. 난 알. 어쨌든 R은 뭐다? 노란 건 다 덮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B는 여기. 됐지? 근데 이게 왜 언제부터 R이 아니라 얼이 됐을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R도 얼도 아니긴 한데, 그치? R 이거거든. 어. 어라는 발음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고 리을이 혀가 굴려지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요즘은 그냥 아예 우리 한글 이렇게 해버리더만 애들이 정확히는 R도 틀렸고 얼도 틀렸는데 약간 약간 이거거든. 근데 요새는 이건 참 웃긴 것 같아. R도 너무 콩글리시 느낌이지만 미안해요. 한숨을 저렇게 푹 쉬다니. 이런 젠장. 자, 가자. 그러면 B는 정확하게 어디? 1다 마이너스보다 작다 명확하고 A는 5보다 크다 명확합니다. 맞죠? 자, 이제 등호 여부만 따지면 되겠네. 현서 여기 등호부터 하나부터. 붙죠? 왜요? 둘 다 점이니까. 맞니? 여기 등호부터 하나부터. 붙어요. 왜? 둘 다 점이니까. 그럼 A의 최소값 뭐예요? B의 최대값 얼마예요? 왜 틀렸어요? 손 들어. 등호를 안 붙였니?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더라고. 네가 이상한 거. 그지? 진짜. 78번 가자. 이거는 설마 안 한다. 방금 거랑 너무 똑같아서. 결국 수익선상에 표현해놓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다? 이 문제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왜? 다 등호 붙은 게 아니잖아. 그지? 등호가 붙었다, 안 붙었다 하잖아. 그래서 포항관계 따질 때 등호 조건 때문에 말들이 틀립니다. 진이 이거 다 몇 번 나왔어? 자, 풀이를 해야 되겠네요, 또. 자, 갑시다. 이건 뭐, 넘어가지를 못하겠어요. 앞에서 넘길 걸. 왜 다 풀어가지고 이런 젠장. 자, 가자.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R한테서 총을 맞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Q가 R한테 총을 쏘세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QR, RP. 변이 됐냐고? 자, 가자. 제일 작은 누구부터 그리자? Q부터 그리자. Q 정리 좀 할까요? 넘어가면 10, 나누면 5. 5보다 큽니다가 제일 작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게 뭐야? Q야? 자, 두 번째 R. 얘를 덮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치? 대현이 R. 그 다음 P는 요거 표현을 해보면 알겠지만 2차 부등식이죠. 범위의 바깥 범위로 갈 겁니다. 그래서 덮어버려야 되니까 요렇게 되겠지. 됐지? 네, 일단 인수분해 되지 이거. 땡큐. 3분의 5.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마이너스는 오케이. 이 5는 뭐야 근데? 못 믿지. 너 오늘 실수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지난번에 너는 필충 저는 실수 안 해요 해서 실수 안 그리잖아. 내가 과신하지 말랬지. 근데 왜 그래? 그랬구나. 자,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5고요. 여기가 2입니다. 됐나요? 노력했지 방금. 자, 그래서 K의 위치는 이겁니다. 됐죠? 자, 등호 따져야 되겠네. 승호야. 여기 등호 붙어요? 왜요?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노란 거. 근데 걔가 뭘 가졌으니까? 점을 가졌으니까. 같아지는 순간, 만나는 순간, 노란 게 더 많은 범위가, 넓은 범위가 되는 거죠. 맞죠? 붙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붙어도 안 되죠. 되지, 이 자식아. 바깥에 있는 놈이 점을 가졌으니까 만나도 상관없지. 그럼 답 뭐야? 3개네. 3, 4, 5. 3, 4, 5로 3개입니다. 알았죠? 다시 한번 이거 등호 조건 잘 따지세요. 이거 언제 배웠어? 여러 가지 부등식 할 때 수상에 했습니다. 맞죠? 혹시 등호 반대 아닌지 답은 맞았겠지만 반대로 한 거 아닌지 잘 보고 2, 3, 4로 잘못 푼 거 아닌지 잘 보고 알았지? 예. 3, 8, 2 가자. 2 가자?
왜? 이건 안 해도 되겠지. 3단원법. 현수 답 몇 번 나왔어? 2번 안 나온 사람 손. 깜짝이야. 손 드는 줄 알았어요. 2번 나왔지? 네. 형도 2번 나왔어? 네. 5번 나왔어? 형 안 나왔지? 자,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왜? 틀린 줄 다 풀었니? 자, 마지막 마무리 지을게요. 후다닥 할게요. 자, 418번은 사실 한 번은 해보세요 라는 의미로 해본 건데, 낸 건데, 결국 부등식 증명입니다. 맞죠? 부등식을 증명하시면 돼요. 결국 크냐 작냐 대소냐 뭐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은 뭐 하면 돼? 그냥 빼서 부호를 확인할 수 있으면 빼면 되고, 지금처럼 루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뺀다고 해서 뭔가 계산이 안 되지. 그래서 뭐 한다? 제곱해서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제곱해서 빼면 돼요.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야. 하나는 이 문제에 없는데, 첫 번째 뭐다? 부탁이니까 제발 양변을 그냥 빼는 경우에 이항점 시키지 마세요. 그거는 얘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용도로 그때 이제 양변에 뭔가 똑같은 걸 더해도 성립한다, 빼도 성립한다지. 지금 이게 성립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항을 시키니? 그냥 좌변 A와 우변 B를 한번 빼볼까? 빼서 식정리 쭉 들어갔을 때, 또는 지금처럼 제곱해서 빼서 식정리 쭉 들어갔을 때, 마지막에 있는 녀석을 보면서 이게 양수네? 그러면 원래 부등식은 이거. 음수네? 그럼 원래 부등식은 요거. 그렇게 이제 마무리 짓는 거지. 근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게 빈칸 추론이 아니라 그냥 증명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항을 시키고 있어요. 난 미쳐버리겠어요. 이항 시키지 마세요. 알았죠? 그거 설명하고 싶었고, 두 번째. 하나는 이 문제 없다 그랬어. 뭐냐면 등호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일 때 증명하세요 있지. 그 마지막에 내가 뭐 써야 된다 그랬어?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빈칸 추론형은 당연히 그걸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하겠지만 수령 문제라면 뭐 하세요? 너희들이 직접 써야 됩니다. 지금은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언급이 없겠지. 알았지? 근데 등호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등호 성립 조건 안 틀리면 무조건 감점이라 그랬어요. 알았죠? 산술기하도 단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이거 얘기 하나만 하고 가자. 얘들아, 거기 들어봐. 자, A 플러스 B는 크고 낮다 2루트 AB보다. 이거 산술기하 평균이죠. 등호 성립 조건. 단 등호는 언제? 뭐일 때? A는 B일 때 성립한다. 맞죠? 자, 그리고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거기 들어봐. 책 보지 마. 이거 무슨 부등식이야?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입니다. 맞죠? 너네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등호 성립 조건 기억나? A가 비율 누구와 누구의 비율이에요? 곱하고 있는 두 문자 A와 X의 B. 뒤집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X가 문자라서 X를 분자로 보내줘요. 0도 포함해야 되니까. 얘는 B분의 Y. 두 개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알았죠? 알았죠? 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교육과제에 있다고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식을 보여줄 겁니다. 또는 서술형, 예를 들어서 서술형 3번 같은 데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증명 문제를 한 번은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야 활용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 어쨌든 보여주든 뭘 하든 보여주고 나서, 그래서 반드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등호 성립 조건을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그때의 x와 y는 뭐 이런 식으로. 알았죠? 알았죠? 왜냐면 그냥 최소값 최대값 구하는 거는 쓰기만 하면 다 자동으로 나오잖아. 쓰기만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데 교육과정이 없다 보니까 공식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못 맞추는 사람 있겠어? 없죠. 그래서 코시-슈바르츠는 활용을 못 내는 게 아니라 낸다면 어렵게 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등호 성립 조건을 너희들이 외워야지. 왜? 그럼 이거 물어보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가 아니죠. 왜? 본인 스스로 이걸 증명을 해보겠지.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제 성립하는지를 본인이 찾아보라는 의미로 냈을 수는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을 외우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내가 설명하려는 거는 이거 풀이도 풀인데 코시-슈바르츠에서 지금 몇 개는 쉬운 거 있거든. 그 몇 개를 왜 냈냐면은 조금 어렵게 바꿨을 때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려고 방학 때 했던 겁니다. 다.
알았죠? 그거 한 번만 더 보여주려고. 자, 그래서 풀이는 간단하게만 하고 진행할게요. 24번에서 보여주고 싶은 내용은 뭐랑 느낌이 비슷하냐면 사실 24번 문제보다 너희들이 학교 시험에서 자주 만나는 형태는 내가 낸 거 중에 428번입니다. 사실은 두 문제 같은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근데 428번은 너무나도 뻔한 형태고 뭐 하면 돼? 전개하면 되죠. 자, 근데 이제 424번 같은 문제들은 좀 난이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문제와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어. 자, 거기 들어봐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지금 문제 그대로 쓴다. 이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기억나요, 얘들아? 그 문제 풀이 달랐던 거 기억나? 물론 지금 문제에 적용되는, 즉 위에 문제에 적용되는 풀이를 밑에 문제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밑에 문제만을 풀 수 있는 풀이는 위에 문제에 절대 적용시키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문제는 풀이가 2개, 위에 문제는 풀이가 하나라 그랬어. 기억남? 지금 너희들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내가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상태로 못 구합니다. 그래서 식을 변형하셔야 돼요. 어떻게 변형을 해요? 5를 한 번은 나누고 한 번은 곱하라 그랬죠. 기억나? 다들 이렇게 풀었어? 그래서 4x 플러스 y를 갑니다. 그러면 뭐야? 이거 최소값 구하면 되겠지? 맞지? 이 식이고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지? 요 문제, 요거 2개 전개해서 푸는 게 몇 번이야? 428번이잖아. 428번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할 거거든. 자, 어쨌든 이거 전개합니다. 뭐예요? 5분의 1 나오고요. 자, 괄호 안에서 슉슉슉 전개해주면 뭐 나와? x분의 y, y분의 36, x 플러스 4, 9, 13.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뭐예요? 크거 나갔습니다. 2루트에 둘이 뭐 해요? 곱해주면 36. 자, 거기에다가 뭐가 붙어 있어? 아, 공간 좀만 떼자. 아씨, 애매하네, 번호가. 에다가 뭐가 붙어 있어요? 뒤에 13 더해져 있고, 앞에 5분의 1. 그래서 답은 얼마? 5가 되겠지. 되니? 답은 최소값 5. 최소값은 5. 알았죠? 그때 x, y는 좀 이따 구할게요. 여기까지 됐어요? 최소값 5 안 나온 사람 손? 없죠? 자, 근데 지금 풀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각자 어떻게 풀었는지 얘기해 줄래? 너 어떻게 풀었어? 아, 못 풀었었어? 아, 오케이. 못 푼 사람 손. 둘, 셋. 맞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다르게 푼 사람들은 아마 대입형으로 풀었을 수도 있다. y를 마이너스 x 플러스 5로 해서 넘겨가지고 2차식으로 갔을 수도 있기는 해. 그렇게라도 풀기는 했었어야지, 사실은. 맞지? 맞지요? 자, 그래서 밑에 문제도 그렇게 풀 수 있나요? 네. 이 풀이를 못 쓰는 문제는 없습니다. 솔루션 1.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바꿉니다. 뭐로? 5분의 1 나누고 5를 곱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5분의 1에다가 정리해주면 뭐야? x분의 y, y분의 16x, 668. 그래서 크거 나갔죠? 2루트. 자, 두 녀석만 곱해주면 얼마? 16. 2, 4, 8. 거기다가 8 더하고 5분의 1 곱했어요. 자, 답은 얼마예요? 5분의 16. 맞지? 자,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죠. 솔루션 2. 어떻게 푸셔도 됩니다. 그냥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뭐 해버려요? 통분을 해버려도 되죠. 그러면 분자는 4x 플러스 y가 되면서 5가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는 뭘 찾아버리면 돼? 그렇지. x 곱하기 y를 최대값이 되는 걸 먼저 찾아버려요. 그래서 산술기하로 들어가죠. 맞죠? 산술기하 푸는 과정. 4x 플러스 y라는 녀석은 크거 나갔습니다. 2루트에 둘이 곱하면 4xy보다. 됐지? 그래서 이 녀석이 5. 정리해주면 4루트 xy. 그럼 4로 나눠주면 4분의 5. 양을 제곱해주면 xy는 작거 나갔다. 누구보다? 까먹었다. 16분의 25? 네. 그래서 이 녀석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16분의 25를 뒤집어서 넣어버리면 5분의 16 나오잖아. 알았지? 그렇게 푸셔도 됩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데 요 문제를 원래 내가 하나 더 뭘 풀리고 싶었냐면 사실 431번을 풀리고 싶었거든. 근데 홀수번이라서 자, 요거 디귿 보면은 어떻게 해요? 분수들을 다 뜯어줬죠.
a분의 b, a분의 c, b분의 c, b분의 a. 그 다음 뭐야? c분의 a, c분의 b. 그래서 a분의 b와 b분의 a만 가지고 따로 산술기야. b분의 c와 c분의 b를 가지고 또 따로 산술기야. a분의 c와 c분의 a를 가지고 또 따로 산술기야. 그래서 세 산술기야. 결과를 뭐 하시면 됩니까?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얼마예요? 답은 6. 이렇게 나왔었지. 그걸 풀고 나면은 애들이 몇 번을 428번을 푸세요라고 하면은 이런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 얘만 가지고 산술기가 써야지 아싸 2루트 4xy. 얘를 가지고 산술기가 써야지 아싸 2루트 xy분의 4. 그래서 최소값들끼리 곱하면 최소값 같겠지. 얘는 크고 나갔습니다. 뭐보다? 8, 16? 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게 왜 틀렸어요를 448에서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자, 그럼 이 문제의 올바른 풀이는 뭐다? 이거는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요거 풀듯이 전개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448로 가보자. 448번은 그러면은 뭘 하는 거다? 왜 그걸 따로따로 하면 틀리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네. 뭐 쉽게 말하면 뭐예요, 결국? 그렇지. 얘도 최소값을 가질 때 얘도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거든. 즉 최소값을 갖는 상황, 다른 말로 등호 성립 조건이 둘이 서로 동시에 발생할 수 없음. 절대로. 그걸 보여주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문제 푸는 과정을 보자. 어떻게 돼? 얘만 가지고 따로 산술기야 썼어. 이거 맞아 틀려? 맞죠? 이것만 보면 맞죠 당연히. 얘만 가지고 최소 구한다. 산술기야 썼어. 최소값은 이거다. 맞아 틀려요? 이것까지는 맞아요. 기억과 이유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틀린 게 문제가 아니지. 그러고 나서 등호는 성립한다라고 해놓고 지가 이걸 구해놓고 따라서 얘의 최소값 얘랑 얘의 최소값 얘 두 개를 곱한 녀석이 최소값일 거다. 여기서부터 틀린 거지. 답은 디귿. 알았어요? 디귿이 틀렸습니다. 알았죠? 그래 디귿이 틀렸기 때문에 그 밑에 과정은 당연히 다 틀린 거고. 맞지? 그러면 올바른 걸 구하세요라고 하면 뭐 하면 돼? 이거를 428번처럼 전개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고. 알았죠? 이거는 올바른 풀이가 문제가 아니라 요거 왜 틀렸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틀린 이유 뭐다? 얘와 얘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수 xy에 대해서는 절대로 없다. 알았어? 어때요? 정말 쉽죠? 네. 4, 3, 6. 산술기 아니야? 아. 아이고, 힘들다.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자, 이거는 그냥 한번 혹시나 설명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으면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설명 필요한 사람 손. 필요하면 얘기할게요. 아니, 뭔 소리야. 설명할게요. 필요 없음? 자, 그럼 이제 444 하고 시간 남으면 내가 한 문제를 더 보여줄게. 시간 안 남으면 뭐 그냥 갈 거고. 자, 요거 결국 뭐로 하면 돼요? A, B, 3A 더하기 4B는 145. 맞죠? 그때 L제곱의 최소값은 L제곱은 뭐예요? 3분의 A와 3분의 B를 가지고 2분의 B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머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문자 안 잡았을걸? 분수 싫어! 이렇게 잡았을걸? 그래서 3A가 몇 개? 3개. 2B가 몇 개? 4개. 얘가 뭐다? 145다. 그리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뭐다? L제곱이다. 그래서 이 녀석이 뭐 하자? 미니멈을 찾아보자. 맞지? 됐죠? 자. 왜? 이것만 가지고 풀이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가? 필요 없나? 필요 없죠? 알았죠?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 하고 시간 남으면 다른 문제 하나 더 할 건데. 자, 요거는 식 정리를 해보면 그냥 이 문제랑 똑같습니다. 얘랑. 완전 똑같아요, 그냥. 개수만 다를 뿐. 내가 설명하고 싶은 문제는 이게 아닌 거 알 거야. 자, 간다. 보여드려봐. 지금 같은 문제는 x 플러스 2y를 뭐 주든 안 주. 이거 답 뭐냐? 아, 잠깐만. 이거 답이 필요 없지. 그래, 뭐 상관없다. 뭘 주고 뭘 물어보는 상관없으니까. 지금은 얘가 좋아지고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지.
얘를 제공하고 얘의 최대 최소를 물어봐도 뭐 답은 문제는 비슷합니다. 맞죠? 자,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이 문제와 아씨 문제 이상한 것 같은데. 아 몰라. 13회. 자, 이 문제와 위의 문제. 이 문제가 뭐 큰 의미에서 보면 같은 문제입니다. 결국 컷이니까. 근데 풀이 방식이 좀 달라야 되는 거 알겠냐? 그냥 한번 풀어볼래? 위에 거 말고요. 밑에 거요. 위에 건 풀려 있잖아, 너네 책에. 443 홀수니까. 이건 못 풀어. 내가 숫자 안 써놔서. 뭐가 다른지 알겠어? 너네들은 다르다고 느끼거든. 내 눈엔 똑같고. 자, 제곱과 제곱 앞에 붙은 개수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묶어서 제곱 안에 같이. 저 4는 개수가 아닙니다. 문자의, 어디 갔어요, 요거? 문자의 일부분이에요. 4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변을 쓰죠. A, B를 아직 몰라요. XY가 X가 아니라 3X고 Y가 아니라 2Y지. 그래서 3X가 쓰여야 되고 2Y가 그대로 쓰여야 됩니다.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X 더하기 Y의 최대 최소거든. X를 만들어주기 위한 A 얼마? Y를 만들어주기 위한 B 얼마? 그렇게 푸셔야죠. 그 제곱 까먹지 마시고요. 여기에 그럼 뭐가 붙어요? 그래서 통분을 해주면 36, 분자는 13. 얘도 13이죠? 그래서 뭐예요? 36분의 13의 제곱. 또 계산하고 있으면 멍청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바로 뭐야? x 플러스 y의 제곱. 그래서 양변 루트 씌우면서 맞죠? x 플러스 y는 6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6분의 13보다 크거나 같다. 만약에 양수 xy였다면 최소값은 못 구하죠. 왜? 여기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것도 좀 조심하시고 서술형에서 최소 부분 무조건 마이너스로 잘못 쓰는 사람들 있다. 문제에서 실수 xy 지금 내가 언급 안 했지만 실수 xy라고 했다면 이게 맞고 양수 xy라고 하면은 0보다 크다가 맞고. 알았죠? 다음 요 문제. 자, 방학 때 했던 거 기억나죠? 이 문제는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푸셔요? 교과서에서는 산술기하를 이용합니다. 저 값이 지금은 내가 안 줬지만 주어져 있겠지. 요 녀석을 제곱을 해요. 그러면 얘가 나오고 뒤에 뭔가 더 붙어있는 식으로 나오거든. 거기서 최대 최소를 찾으러 가는 문제. 산술기하로 갑니다. 알았죠? 요게 나오고 뒤에 붙어있는 게 뭐야? 루트 안에서 곱해져 있잖아. 곱이 최대 최소가 되거든. 그래서 아마 이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알았죠? 알았죠? 근데 뭐도 사용 가능? 호시도 사용 가능. 왜? 얘가 제곱으로 바라보고 제곱으로 바라보면 개수 A, B는 1, 1 들어가 있는 코시로. 근데 얘는 어떻게 푸는 거야? 무조건 코시만 가능합니다. 왜? 제곱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안 나오지. 이건 무조건 코시 문제예요. 알았지? 그래서 이것도 산술 기하를 이용한 풀이가 있고
코시 슈바르츠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고 얘는 코시로만 풀 수 있고 이런 것들 구분하셔야 돼요. 알았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잘들 가요.